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과정 강의를 진행할 박용선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같이 기본이론 강의, 기출문제 강의,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강의를 통해서 한국사 고급과정의 마스터를 담당을 하게 될 겁니다. 약 60여 강의에 걸쳐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 시작에 여러분들이 한국사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에 대한 오늘 이 시간에는 뼈대를 한번 세우는 시간을 갖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인 구석기 시대의 내용부터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그러면 일단 좀 외워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외우지 마시고요. 흐름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줄여서 역시라고 합니다. 역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서 역사할 때 역자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할 때 시자입니다. 역시라고 줄여서 이제 일하는데요. 역시 고급과정에서의 시험은 주관식 문제라든가 또 뭐 외워서 우리가 뭐 꼭 정리해야 될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흐름을 정리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국사 공부를 쉽게 접근하시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자꾸 정독보다는 자꾸 반복해서 보는 다독의 학습을 통해서 한국사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사에 대한 뼈대를 한번 세워보죠, 이 시간에. 그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구석기 시대 때부터 진행이 될 겁니다. 구석기 시대가 시기적으로 보면은 약 한 70만 년 전부터 진행이 돼요. 70만 년 전. 보통 이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 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는 거의 서비스 문제죠. 제 1번 문제가 구석기 아니면 신석기입니다. 항상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유물을 제시하고 이 유물이 어느 시대 때 유물인가. 그리고 이제 그 유물에 제시하고 그 유물에 대한 그 시기에 대한 선지가 이제 오지선지로 나오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특징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구석기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70만 년 전. 에서 이제 구석기 다음에 중석기로 갑니다. 중석기는 지금으로부터 한 1만 년 전 정도예요. 1만 년 전. 1만 년 전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전후. 그러니까 구석기, 신석기로 넘어가는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약 한 2000년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000년 정도의 그 기간이 중석기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신석기로 갑니다. 이 신석기는 1만 년 전이 되겠습니다. 1만 년 전. 그래서 통상 이제 중석기에 관련된 부분은 고급 시험 문제에서는 거의 출제가 안 됐습니다. 앞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그런 또 역설적인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흐름을 정리 좀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는 계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계급이 없죠. 여기는 평등 공동체 사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등사회요. 계급은 언제 나온다고 그러죠? 금속기가 사용이 되면서 계급이 나옵니다. 그 금속기는 청동기가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오느냐 아니면은 철기가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오냐. 청동과 철기는 자생적인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청동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 기원전 20세기예요. 자, 여기서 청동기가 들어오면서 평등사회는 깨집니다. 계급사회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지배와 피지배의 계급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계급사회로 가죠. 들어온 시기는 언제라고 했어요? BC, 기원전입니다. 기원전 20세기, 약 2000년 전후. 주요한 우리나라 청동기는 중국 계통의 청동이 아니라 북방 계통의 청동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북쪽에서 내려와서 그 문화를 가지고 성립이 됐던 최초의 국가가 어디냐라면은 고조선이죠. 고조선 청동기 문화를 토대로 했던 최초의 국가, 이렇게 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동기가 들어와서 북쪽에서 형성된, 성립된 최초의 국가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고조선이다. 고조선의 영역은 어디냐라고 하는 거죠. 자, 밑으로 남방에서는 임진강을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 그 고조선의 남방 한계선을 한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강은 아니고요. 임진강 쪽이 고조선의 남방 한계선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그 밑에는 어디냐? 그 밑에는 청동기 문화죠. 청동기 문화를 토대로 해서 그 남쪽에는 진이란 나라가 성립해요. 진. 그 진은
사만이란 나라 아시죠? 바로 앞에가 진이에요. 사만 이전 단계를 진이다. 이렇게 일합니다. 그러니까 고조선과 진은 청동기 문화를 토대했던 우리나라의 국가들이에요. 그렇죠? 국가들입니다. 예, 고조선은 국가라고 하지만 진은 국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 국 이전 단계가 국이죠. 국이라고 하면 어떤 나라 이전 단계인데 또 연맹국가의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고조선은 물론 이제 단군조선 얘기를 할 거고요. 이 단군조선이 발전해 가고 있는 상태에서 기원전 194년에 철기 문화를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전달했던 위만에 의해서 위만조선이 성립이 돼요. 기원전 194년에서 위만조선이 어디에 멸망하나요? 한나라 무제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한사군이 성립이 되죠. 이때가 기원전 108년이에요. 그러니까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에서 108년까지 해서 얼마나 지냈냐면은 그러니까 기원 전에서 기원 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유구한 역사라고 할 때 그 고조선입니다. 우리 역사가 유구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에서 108년까지 가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고조선의 역사고요. 요 이만조선은 철기 문화를 토대로 합니다. 예, 청동기는 북방계통의 청동기라고 그랬고요. 철기는 중국에서 들어온 철기입니다. 이게 언제 들어왔냐면 기원전 5세기를 전후로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위만 이전에 중국의 전국시대 혼란기 때 이 유이민들이 내려옵니다. 이 유이민들에 의해서 철기가 소개가 돼요. 그 이제 본격적인 철기는 2차 이주민들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 2차 이주민들에 의해서 철기가 본격적으로 전달했는데 그 2차 이주민이 누구냐 하면은 위만이 됩니다. 위만이 되죠. 그 위만에 의해서 본격적인 철기가 들어왔고 철기 문화를 토대로 해서 발전해 가다가 한나라 무제의 침략을 받아요. 그래서 108년에 기원전 무너지면서 왕검성이 함락이 되면서 고조선 땅에 한나라의 4개 낙랑, 진번, 임둔, 현도군에서 한사군이 성립이 됩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고조선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 고조선의 국호는 그냥 조선입니다. 조선. 우리가 이제 뒤에 15세기 이성계 조선과 혼동하지 마시라라는 의미에서 고자 또는 여기서 단군과 이만조선을 혼동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뭐 단군조선 또는 이만조선 이렇게 이제 명명하는 것 뿐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이제 철기 이후에는 어디로 가냐? 철기 문화를 토대로 해가지고 바로 여러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나라가 여러 개니까 여러 나라로지 다른 의미는 없어요. 아셨죠? 그 여러 나라는 시기적으로 보면 서력, 기원, 전후입니다. 그 서력, 기원, 전후다 그러면 어디냐면은 AD, BC, AD 경계 정도.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숫자 0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0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은 뭐 수학적으로 한 16세기 때에 전후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세기를 얘기할 때 1세기 그러면은 100년인데 0년에서 99년이 아니라 1세기 그러면 1년에서 100년까지가 1세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세기는 그 101년부터 200년까지가 2세기가 되는 거죠. 아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력 기원 전후에 와가지고 대략 이쯤 해가지고 여러 나라가 성립이 됩니다. 그 여러 나라 그러면은 한사군 영역에서 성립이 됐었던 여러 나라요. 부여, 고구려, 옥저, 그리고 동해 이런 나라가 북쪽에서 성립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옥저나 동해는 철기 문화를 토대로 했지만은 여러 나라 이지라고 하지만은 연맹국가라고 하지는 않고요. 청동기 문화를 토대로 했던 군장국가라고 일합니다. 보통 우리가 철기 문화를 토대로 하면 연맹국가, 그리고 청동기 문화를 토대로 하면 군장국가, 철기 문화를 토대로 하면 연맹국가라고 하는데요. 옥저 동해는 분명 철기 문화를 토대로 한 건 맞습니다만은 국가의 형태로서 뭐 왕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형태는 조금 미흡하죠. 그래서 군장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편 고구려를 건국했던 주몽이라는 사람은 어디서 내려온 사람이에요? 바로 부여의 해모수의 서자예요. 그래서 고구려 건국의 주역은 부여족이 됩니다. 같은 문화죠. 얘네들이 같은 문화예요. 여기 이제 그 철기 문화를 토대로 해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시 청동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청동기 문화를 토대해서 북쪽에서는 고조선이 성립이 돼서 이렇게 이제 발전해 가고 있었을 때에 그 남쪽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이 지금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진이 한참 청동기 문화를 토대로 해서 발전해 가고 있었는데 위만이 단군조선의 마지막이 누구예요? 준왕이죠.
이만조선의 마지막 왕이 누군가요? 우구왕입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에서 본 말이죠. 우구왕과 준왕을 뒤집어 놓고 고조선, 단군조선과 이만조선을 설명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함정이거든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문제는 함정들이 많아요. 말을 좀 바꿔놓는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근데 한번 잘 읽어야지 처음에 잘 해독이 안 되면은 그러니까 텍스트 해독이 잘 안 되면 처음에 잘 안 되는 대로 인지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를 맞는 걸로 인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틀린 건데 오류가 났는데 다른 데서 답을 찾는 거죠. 결국은 답을 못 찾는 거지. 나중에 시험이 끝나고 뭐 그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처음에 정리해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군조선의 마지막 왕 준왕이 위만이 내려와서 준왕을 죽인 건 아니거든요. 준왕이 위만을 포용을 했습니다. 근데 위만이 세력을 키워서 청동기 문화를 토대했던 준왕을 밀어내죠. 이건 철기 문화를 토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왕은 무리 1000여 명을 데리고 어디로 내왔냐면은 바로 한강 쪽으로 내려왔답니다. 한강 쪽으로 내려와서 나라를 하나 건국했다는데 그 나라를 뭐라 하냐면 한이라고 했답니다. 한. 근데 이 한이 몇 개가 나오냐 그러면은 3개가 나오잖아요. 마한, 진한, 그리고 변한에서 삼한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이 3개에서 우리가 이제 삼한이라고 하지 그 당시에는 뭐 삼한이라는 나라는 없어요. 삼한이라는 공식 국호를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냥 한입니다. 이만조선, 단군조선, 고조선이라는 국호를 가진 나라가 있나요? 없죠. 그냥 조선입니다. 아시죠? 조선이요. 그럼 한이라는 나라는 결국 준왕이 내려올 때는 철기 문화를 가지고 내려오죠. 토착인들은 토착인들은 어떤 문화예요? 바로 청동기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 겁니다. 굴러온 돌이 정치를 하고요. 박힌 돌은 뭘 하는 거죠?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재정일치, 재정분리. 사마는 재정분리가 되는 거죠. 정치 형태는 재정분리 이전 단계가 재정일치입니다. 그러니까 고조선 같은 경우는 재정 뭐라고 그래요? 일치라고 그래요. 재정일치. 무당이 정치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원시적인 나라죠. 사회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원시적인 무당 가지고는 말빨이 안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 수용도 그런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재정일치 단계에서 그다음 뭘로? 재정분리 단계로 발전하는 겁니다. 아시죠? 그럼 이제 마한진한 편할 때 마한진한 편하는 하나의 독자적인 나라는 아니고요. 마한이라는 나라는 목지국을 중심으로 해서 54개 나라입니다. 54개 중에서 가장 중심이 목지국. 진화는 사로국이죠. 사로국을 중심으로 해서 12개 나라입니다. 그 12개 나라 중에서 가장 중심은 사로국. 그 다음에 변화는 구야국이죠. 구야국을 중심으로 해서 12개 나라입니다. 그 12개 나라 중에 중심은 어디? 구야국. 구야는 가야라고도 관계없습니다. 또는 가라라고도 관계없습니다. 가야, 가라, 구야 다 같은 나라예요. 같은 명칭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78개 나라가 있습니다. 실제로 임진강 밑에 78개 나라가 과연 존재하느냐 이거거든요. 이 밑에 78개 나라가 존재했어요. 더 많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기에 관련된 기록은 우리나라 기록이 아니잖아요. 삼국지 위서동의전입니다. 중국 기록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 안 됩니다만 하여튼 기록은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78개 나라는 국은 국가하고는 달라요. 국가는 온전한 정치 조직을 갖고 있는 거고 국은 그 이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좀 초보적인 단계고 정치 형태도 영토도 나라 오늘날의 뭐 이런 영토 국가의 개념은 아니고요. 이때는 지금 단위로 한다면 군이 있죠. 지방의 군 행정구역에 무슨 어디 도 무슨 군, 읍, 면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영토가 군 정도의 영토로 보시면 돼요. 군 정도의 영토다. 그러면 78개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는 어디냐? 굳이 그러면은 목지국이다. 지금의 충청도, 직산, 대전, 이쪽 부근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목지국이다. 그래서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삼한에서 보다 나라가 여러 개에서 여러 나라로 그러지 다른 의미는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 나라다. 여러 나라는 어떤 문화를 토대로 한다? 철기 문화를 토대로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러 나라는 어떻게 발전해 가느냐 이렇죠. 북쪽에서는요, 이 고구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력이 통폐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를 중심으로 해서 제일 먼저 어디가? 옥저가 2세기 태조왕대 때
동해가 마지막 고구려 5세기 광개토왕대 때, 그리고 부여는 5세기 말 문자왕대 때 고구려 평합이 돼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고구려를 중심으로 해서 세력이 통폐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옥조, 동해, 부여는 고대국가로 성장하지 못했던 거죠. 아셨죠? 그 남쪽은 어떻게 했냐, 남쪽은. 목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전해 가고 있었는데, 부여의 해모수에 서져 있던 주몽이 졸본에서 고구려를 건국했습니다. 근데 졸본으로 내려올 때 주몽은 부인이 있었어요. 예씨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고구려 건국 설화에 본 말이죠. 그 예씨가 임신 중이었습니다. 근데 고구려 부여에서 그 졸본으로 내려와서 주몽이 단독 남한하는 거죠. 그래서 졸본에서 고구려를 건국했습니다. 건국한 이후에 주몽은 재혼을 합니다. 소선어라고 하는 여인과 혼인해서 거기서 비류와 원조를 낳았어요. 근데 이전 부인에게 낳았던 아들이 유리야, 유리. 그 유리가 이제 아버지를 찾아 내려오자 비류와 원조가 신변의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한강 쪽 내려옵니다. 자, 내려와가지고 바로 10명의 신하를 데리고 왔다. 그래서 처음에는 국호를 십제라고 했답니다. 십제. 십제가 건국됐었을 때 이미 목지국이 있었어요. 근데 요 십제가 이제 나중에 이 백제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백제가 우리가 얘기하는 삼국의 백제 있죠. 요 백제로 발전해 나가는 거죠. 고대국가 백제입니다. 3세기 고이왕대 때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십제, 백제로 넘어가면서 이 목지군 세력이 위축이 돼요. 그러니까 직산, 대전, 익산, 전라도, 나주 이런 세력이 팽창한 건 아니고요. 위치는 지도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점차 위축이 돼 나가고 있습니다. 팽창한 게 아니라. 그러다 결국 목지국이 이 백제에게 4세기 근초광대 때 완전히 병합이 돼요. 근초광 그러면은 많이 출제되는 왕이죠. 주로 많이 출제되는 왕들이 있습니다만 그건 우리가 내용에 가서 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 지난해 사로국은 신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구야군 가야라고 그랬잖아. 6개 가야가 또 있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그 6개 가야 중에 전기 가야가 금광가야, 후기 가야가 대가야예요. 마지막 대가야가 562년 신라 진흥왕대 때에 신라의 병합이 되면서 가야는 고대국가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여러 나라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고구려, 백제, 신라. 그래서 뭘 온다는 거죠? 바로 고대국가로 발전합니다. 삼국이라고 그래야 하죠. 삼국. 고대국가. 시기는 AD 2세기로 넘어옵니다. 이 2세기 기점은 고구려를 기점으로 합니다. 태조왕. 3세기 고이왕. 신라 4세기 내무랑. 이렇게 해서 이제 삼국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삼국 이후의 관계는 이제 삼국 통일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해서 통일신라로. 통일 과정은 이제 나당연합, 그리고 나당연합군에 의한 제일 먼저 백제 660년 어디죠? 사비상 함락이고, 다시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고구려 평양성 함락입니다. 668년. 그리고 676년에 나당 전쟁에서 당을 몰아냅니다. 매소성, 기벌포 전투 있죠. 삼국 통일 과정은 시대 순으로 많이 출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676년을 끝으로 해서 영토 어디서 어디까지? 평양,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 해서 이남의 신라 영토, 통일신라가 형성이 돼요. 그 이북은 어떻게 했냐? 그 이북은 옛날 고구려 땅이죠. 고구려 땅에서는 고구려의 장수였던 대조영이 698년에 어디를 건국하죠? 발해를 건국을 합니다. 국호는 처음엔 진이었어요. 진에서 713년에 국호를 뭘 고치죠? 발해로 고쳐요. 그러니까 발해 건국의 주역은 누구예요? 고구려죠. 고구려 건국의 주역은 부여입니다. 그러니까 부여, 고구려, 발해는 같은 족속이에요. 또 하나, 부여, 고구려, 백제도 같은 족속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 증거를 찾아보자 내용에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흐름을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고대국가 이후에 발해하고 통일신라의 관계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18세기 유득공의 발해고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남북국 시대. 시기는 7세기 이후가 되겠습니다. 오래 가지를 못하죠.
발해가 698년에 건국돼서 926년에 멸망하거든요. 그렇죠? 신라는 120년 정도의 안정기를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삼구로 분열이 돼요. 일단 여기서는 이 칠판의 관계상 여기서 끊겠습니다. 끊고 요 이후 부분은 저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일단 구석기 시대에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구석기에서 신라 삼국통일 이후에 남북국 시대 때까지의 전개 과정을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정리 좀 하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쪽 넘어오실래요? 지금 남북국 시대부터 한번 볼까요? 남북국 시대. 네, 시기는 7세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발해가 있었고 남쪽에는 통일신라가 있었습니다. 통일신라의 남방 경계선 이제 대동강 원산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남북국 시대. 그 남북 시대 다음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봅시다. 신라가 삼국 통일 이후에 전제 왕권 체제 갖춰지면서 다양하게 발전해 나갔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면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회로 발전해 나가죠. 근데 9세기 이후에 가면은 9세기 말 위에 신라 사회의 골품여대의 모순으로 인해서 분열이 돼버려요. 그걸 우리는 후삼국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 후삼국 시대에 가장 먼저 어디가 나오냐 그러면 어디예요? 후백제하고요. 이게 900년 누구죠? 견훤입니다. 어딘가요? 완산주죠. 완산주 지금 어디예요? 전주죠, 전주. 그래서 후백제가 건국됩니다. 떨어져 나가면서 이듬해에 후고구려가 건국이 돼요. 이거 어디에 하면은 901년입니다. 누구죠? 궁예입니다. 어디예요? 송악에서. 지금의 개성 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후백제와 후고구려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전에 통일신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통일신라 땅에서 빠져나갔으니까 통일신라는 영토가 축소가 된 거죠. 위축이 된 거지. 그렇죠? 이 시기를 우리는 남북국 시대 이후에 뭐라고 하죠? 후삼국 시대라고 그래요. 시기는 10세기 이후가 되겠습니다. 이제 10세기 이후. 한 30여 년 정도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후삼국의 상황은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궁예의 부하로 활동했었던 왕건이 궁예의 실정을 틈타서 918년에 홍유, 신순겸, 배현경 뭐 이런 사람들의 추대에 의해서 왕건을 추대하고요. 그리고 궁예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궁예는 이제 민중대에서 피살이 돼요. 그래서 918년에 고구려의 후계자다. 그래서 어디가 공되면 고려가 공됩니다. 그러니까 918년을 기점으로 본다면은 아직은 후백제하고 어디가 있어요? 통일신라가 있죠. 물론 이 후고구려의 국호가 계속 후고구려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나중에 후고구려는 국호를 뭘로 고쳐요? 마진으로 고치죠. 그리고 수도를 송악에서 어디로 옵니까? 철원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마진에서 다시 국호를 또 뭐로 고치죠? 태봉으로 바꿔요. 태봉. 이미 수도는 어디로 왔습니까? 송악에서 철원으로 왔습니다. 왜 수도로 옮기고 국호를 바꾸냐면은 토착 송악 세력을 의형제 관계를 맺었던 누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왕건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독자적 세력 확보를 해서 이쪽으로 옮긴 거죠. 근데 문제는 옮긴 이후에 궁예의 실정이 나왔다는 겁니다. 궁예 실정에 영향을 줬었던 사상 중에 하나가 미륵 사상입니다. 자칭 내가 미륵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처자식들이라든가 주변의 신하들 다 쳐내요. 전제화돼 나가는 거죠. 그러한 실정 속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려가 건국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후백제하고 통일신라는 어떻게 통합했느냐? 통일신라 마지막 56대 경순왕이 왕건에게 투항을 합니다. 이때가 935년입니다. 왕건은 큰딸 랑랑공주와 혼인을 시켜요. 그래서 경주 사신관의 자리에 임명을 합니다. 사신관 제도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백제는 왕위 계승 문제로 인해서 견훤이 아들 신검에게 김제 금산사로 쫓겨납니다. 유폐가 되죠. 그 신검은 이제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던 금강 이복 동생입니다. 금강을 죽여요. 그리고 신검이 왕위를 찬탈하죠.
935년에 신라가 항복한 그의 견훤이 탈출해서 왕건에게 항복을 합니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경기도 양주 땅을 시급으로 줘. 시급. 상보라고 하는 관직으로서 우대해주고 시급으로 준다는 양주 땅을 끌어들여요. 근데 신검은 끝까지 저항하거든요. 끝까지 저항했던 신검은 936년 경상도 선산 싸움, 선산 1, 2천 전투에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고려군에서 무력으로 격파당했습니다. 자, 918년에 고려가 건국이 됐고요. 936년을 구태해서 분열된 후삼국이 완전히 병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열된 후삼국, 즉 고대사의 모순을 극복을 했었던 10세기 초 이후 고려 사회를 고대사의 모순을 극복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사회, 고대 다음 단계죠. 뭐요? 중세로 가는 겁니다. 이 중세 시기는 10세기가 되겠죠. 10세기 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부터 해서 중세 사회로 넘어가는 겁니다. 한편 발해는 그럼 어떻게 했냐는 얘기예요. 발해는 698년에 건국했던 발해는 북쪽에서 고구려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계속 발전해 오다가 926년에 거란에게 멸망을 합니다. 거란족이 세운 나라 이름을 뭐라고 하죠? 요라고 하죠. 요. 고려가 건국됐었을 때도 발해는 존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발해가 멸망을 하자 그 유민들이 고려로 내려옵니다. 여러분들 받아줬을까요? 고려가 배척했을까요? 받아줍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발해 건국의 주경 고구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고려는 어디의 후계자라고 했어요? 고구려의 후계자라고 했죠. 같은 족속이에요. 이걸 우리는 민족 융합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려가 발해 유민을 흡수하는 것은 그러한 시책의 일환이고요. 그래서 북쪽의 고구려 고토는 현재 926년 이후에는 거란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고려는 고구려 후계자로서 고구려 고토 회복을 위해서 북진 정책을 추진하는 거죠. 당연히 고려와 거란은 어떤 관계가 있어요? 대립 관계가 있지. 이게 나중에 세 번에 걸친 전쟁으로 나와요. 고려의 대관계에서 나옵니다. 그러한 거란이 1125년에 어디에게? 여진에게 멸망합니다. 여진족이 세운 나라 이름을 뭐라고 하죠? 금이라고 하죠. 금입니다. 그 여진이 1, 2, 3, 4년 여기도 쉽네. 그지? 1, 2, 3, 4년에 몽골에게 멸망합니다. 몽골이 세운 나라 이름을 뭐라고 하죠?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란, 여진, 몽골은 전부 북방민족입니다. 이 북방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정통, 한족하고 구분을 좀 하시라는 건데요. 한족은 중국의 민족은 55개 민족입니다. 55개. 그 중에 주축은 한족이거든요. 남은 전부 다 이제 그 사이드, 현재는 이제 그 다민족 국가입니다. 중국은. 그 중에 중심은 한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방민족, 사이드 민족이에요. 그리고 정통민족은 한족인데 고려가 건국이 된 이후에 중국은 송이 나오는데요. 이 송이라고 한 나라는 북송과 남송으로 나눠져요. 북송, 남송인데 앞에 나온 송이 북송입니다. 그 송 이전은 어디냐? 중국을 보면요. 5대 10국이라고 하는 절도사이한 혼란기입니다. 이 5대 10국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얘기는 5대 10국 혼란기 때 우리나라가 혼란기예요. 어느 시기예요? 후삼국 시대거든요. 이 5대 10국의 혼란을 수습했던 나라가 어디냐면은 송이에요. 송. 우리나라의 후삼국을 통합했던 나라가 고려입니다. 중국도 송부터 중세라고 합니다. 아시죠? 5대 10국 이전의 중국은 어딘가요? 우리나라 통신라고 발해가 있었을 때 중국은 어딜까요? 당이죠, 당. 그죠? 그러니까 중국사하고 한국사는 항상 같이 간다.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고려가 918년에 건국된 이후에 어디에 멸망하냐? 고려가 언제까지 가느냐면은 1392년까지 갑니다. 고조선의 후계자다 해서 이제 조선이 건국되는 시점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약 500년 왕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죠? 918년에서 1392년까지 고려 사회를 반으로 툭 칩시다. 기준은 1170년입니다. 고려 사회를 문벌 귀족 사회라고 그래요. 그 문벌 귀족 사회에 쐐기를 박은 사건을 무신정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신정변을 기점으로 해서 고려 사회는 전기, 후기로 나눠져요.
고려 대관계를 보면은 11세기는 거란과 관계를 맺습니다. 12세기 때는 고려는 여진의 또 간섭을 받아요. 그 과정에서 뭐 이자겸의 난이라든가 또 묘청 사건도 나오죠. 그리고 무신정변 이후에 최후 정권 때 몽골의 침략을 받아서 고려 말에는 충렬왕부터 해서 뭐 마지막 공양왕까지, 그러니까 이제 원간섭기로 넘어가는 시기예요. 고려 후기가.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조선이다. 그래서 고려에서 조선의 이행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사회입니다. 이걸 우리는 중세에서 뭘로? 근세 사회로의 이행이다. 그래서 시기는 15세기 이후가 되는 거죠. 그럼 중국은 북송은 어떻게 했냐면, 북송은 왜 북송이라냐면 나중에 남송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 송이 여진에게 멸망을 합니다. 이때가 1127년이에요. 1127년. 1125년에 거란 멸망, 1126년에 고려에서는 이자겸의 난, 1127년에 북송의 멸망과 동시에 남송이 성립됩니다. 이건 한족이라고 그랬죠. 중국의 정통민족이고는 북방민족입니다. 몽골이 남송에 대한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남송인들이 몽골에 취항을 하죠. 이것이 한족의 민족 종교였던 백년교도라고 하는 민족 종교가 있어요. 그 백년교도들이 난을 일으켜 머리에 홍색 두건을 일으켰다, 둘렀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홍건적의 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홍건적의 난을 통해서 몽골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홍건적의 난을 주동했던 누가?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바로 명을 건국합니다. 한족 왕조가 들어서는 거죠. 그래서 원 다음에 중국은 뭘로 가죠? 명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이 명나라 때 우리나라가 조선입니다. 물론 명이 먼저 건국됩니다. 시간 1368년이니까요. 그 이제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는데, 조선은 1392년에서 어디까지, 언제까지 가느냐 그러면은 1910년까지 갑니다. 1910년. 8월 29일 한국병합이죠. 그래서 한국병합을 통해서 이후에 이제 뭐로 가죠? 일제강점기, 이른바 민족독립운동기,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1392년을 이전부터 1910년까지를 놓고 조선 사회를 반으로 나누겠습니다. 기준은 1592년에서 98년. 이거 뭔가요? 외란이죠. 7년 전쟁입니다. 7년 전쟁을 잘 극복을 했어요? 못했어요? 우리가? 했죠. 그래서 극복한 사회. 이게 이제 근세에서 외란 이후에 이제 뭘로 가냐 그러면은 근대 사회로 넘어가는 거죠. 근대. 그러니까 시계는 이제 1598년이니까 16세기 말 정도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근대는 우리가 근대 싹이 튼 것은 여기 때부터지만은 실제로는 한 17세기 말, 18세기 이때 와서 이제 근대 싹이 터오르게 되는 거죠. 중국은 외란을 계기로 해가지고 명에서 어디로 왕조가 바뀌냐면은 청으로 바뀝니다. 후금이죠, 후금. 후금이 국호를 따려 청으로 고칩니다. 만주족을 얘기합니다. 외란을 계기로 일본은 어떻게 했어요, 일본은? 일본은 정권이 바뀝니다. 풍신수길에서. 그리고 독구가와 이에야스, 이른바 덕천가강이라고 그래요. 덕천가강. 도요토미 히데요시에서 독구가와 이에야스 막부, 에도 막부죠. 그래서 일본은 정권이 바뀌고 중국은 왕조가 바뀌고 우리는 사회가 바뀌었습니다. 뭐의 결과요? 외란의 결과입니다. 그죠? 외란입니다. 그래서 외란을 극복한 이후 사회가 근대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근대는 다시 두 시로 또 나눠져요. 기준은 뭐냐 그러면은 1876년입니다. 이건 뭔가요? 개항입니다. 강화도 조약이에요. 그래서 개항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를 근대 태동기, 여기를 뭐라죠? 근대 발전기라고 그래요. 근대 태동기, 근대 발전기.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근대 이후에 한국 병합이죠. 발전기 이후에 여기서부터 이제 민족 독립 운동기, 민족 독립 운동기. 일제 강점기 이렇게 합니다만은 일제 강점기라는 얘기보다는 민족 독립 운동기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이 민족 독립운동기는 언제까지 가냐 그러면은 1945년 8월 15일까지 갑니다. 광복. 그렇죠? 해방이라는 얘기도 씁니다만은 해방이라는 얘기보다는 앞으로 광복이라고 합시다. 광복은 자율성이 있는 거고요. 해방은 좀 타율적인 의미예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된 것처럼. 광복은 우리 스스로 쇠사슬을 끊는 겁니다. 광복같이. 약 35년 정도의 일제강점기, 민족 독립운동기를 거쳐서 바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그리고 어디까지 오는 거죠? 현대사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광복, 여기서부터 이제 시기는 어디로 가냐 그러면은 현대사회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사는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은 1900, 이어서 보겠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수립이 됐어요.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된 이후에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1대, 2대, 3대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대가 누구냐면 윤보선이죠. 윤보선 제2공화국입니다. 자, 이가 1, 2, 3대, 윤보선 4대, 그죠? 윤보선 이후에 이제 누가 나오냐? 이거 장면 내각제 정부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가 나오죠. 박정희가 이제 5대, 6대, 7대, 8대, 9대 5번에 먹죠. 유신헌법 종식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도기 최규하 대통령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10대 대통령을 역임합니다. 그리고 최규하 다음에 누가 나오죠? 신군부 등장하죠. 전두환, 그 다음에 노태우 이렇게 넘어가죠. 전두환 11대, 12대 대통령입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11대, 그리고 이제 다시 헌법 개헌에서 12대. 예? 그리고 노태우 개헌된 헌법에 의해서 이제 연장해서 노태우가 당선했습니다. 이건 이제 그 87년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6월 항쟁의 결과 마지막 구체 헌법 개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5년 단임제, 직선제. 지금 현재 헌법입니다. 그래서 노태우. 그다음에 김영삼. 그리고 김영삼 14대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초에 이제 정권 교체가 됐습니다. 김대중 15대 대통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김대중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에서 몇 대요? 16대. 그렇죠? 16대. 그 다음에 노무현 다음에 17대 이명박, 18대 박근혜에서 여기까지 넘어갑니다. 이게 지금 한국사의 구석기시에서 이제 현대사까지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저랑 같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과정을 정리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우선 기본적인 뼈대를 좀 세우는 작업을 통해서 여기다 이제 살을 붙여 나가는 과정이 다음 강의부터 진행되는 강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구석기에서 현대사까지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정리가 좀 되시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들을 자꾸 좀 반복해서 보시면서 나중에 여기다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고 하는 살만 우리가 더덕더덕 갖다 붙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강의 구석기 시대부터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